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일단 저는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라부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라부 관련 전용 영상은 제가 추후에 따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개별 종목 관련 소식 몇 개를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해운회사인 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은 한때 엄청난 고배당으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짐이 어제 장중에 워낙 폭등을 해서 폭등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짐이 지금 고점 대비 워낙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이대로 망할 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주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짐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설령 극단적인 위기에 몰린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추후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확실히 유가에 대해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꽤 많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혁권님의 질문에서도 보시다시피 결국 다들 불안해하는 게 그거죠. 아직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기 전인데 자꾸 이렇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테고 그렇게 되면 주식과 채권 모두 폭락을 할 확률이 꽤 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일단 매도를 좀 해둬야 되나? 심지어 바이든 정권이랑 사우디랑은 관계도 안 좋은데 사우디가 각 잡고 내년 대선까지 계속 유가 지고 흔들 것 같은데 이거 걱정 많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추가 손실을 줄여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의 시나리오대로 주식과 채권 모두가 움직일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유가 급등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도를 하더라도 유가 급등 때문에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고 그에 따른 원유 수요가 폭발해서 원유 가격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작정하고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까지 감산을 하는 걸까? 애초에 원유 수요가 없어서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도 경기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중국도 최근 발표된 지표는 살짝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근데 하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도 계속해야 하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시티 건설도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우디나 러시아나 얘네들이 천연자원 많이 갖고 있는 거 말곤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없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발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의 가격 유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가만 의식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경우엔 추가적인 채권 손실이라던가 동맹국과의 관계 파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수치가 찍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원유를 사우디와 러시아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펙에 속한 국가들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시티그룹에서도 어떤 의견을 냈냐면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그동안 증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오펙 이외의 국가들에서 다시 증산에 나설 거라는 거예요. 올해에만 하루 180만 배럴이 늘어날 거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하루 100만 배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제가 방금 말한 국가들도 유명한 산유국들이잖아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런 국가들에서 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저렇게 억지로 가격 유지하려고 감산하고 있는 게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언급한 국가들에서 원유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공급하고 이로 인해 가격 방어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과연 사우디와 러시아도 계속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이라도 그냥 감산 그만하고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팔아 놓을까? 어쩌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랑 심리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팔까? 지금이라도 다 던져야 하나?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 오펙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이란과 미국의 관계도 요즘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이란에서도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지난번 겨울에도 석유 수요가 15%씩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엘니뇨로 인해 따뜻한 겨울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겨울에도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을 7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가 하락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요.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의 움직임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더 오른다고 한들 연준에서 유가 급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몰라도 유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주식과 채권을 미리 매도하는
양보하자라는 건 좀 지나친 걱정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